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배당 새벽조교의 강백호입니다. 2016년 3월 3주차 경마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3월 2주차보다는 출전두 수가 대폭 늘어난 한 340여 마필들이 새벽주로 훈련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몇 개 경주에서 중배당이 나왔는데요. 아주 100배 이상 막권 큰 배당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월의 3주차 경마주간은 지난주보다는 70여 마필들이 출전두 수가 늘어난 한 340여 마필들이 월요일부터 아주 새벽 훈련을 강도 높게 소화를 한 만큼 지난주보다는 좀 더 높은 배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주 역시도 문세영 기수가 없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최근 경주에서 인기권 마필들 상당히 좀 고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인기마 옥석을 잘 가리시길 바라겠고요. 강백호가 이번 주 역시도 3월의 3주차 새벽 조교시 걸음발 좋은 마필들 또 직전 경주에 아쉬움을 남긴 마필들 위주로 3월의 3주차 강백호의 고배당 새벽 조교 마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백호의 월요일 새벽 조교 추천마 국산 6등급부터 상위 등급 마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 54조의 금화 제우스라는 마필입니다. 이 녀석은 데뷔 이후 3번을 뛰면서 아직까지는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원래 조성공 기수가 새벽 훈련을 해놓고 김옥성 기수가 이 마필에 기승을 했습니다. 초반 스타트 능력은 조금 느렸습니다. 1200m에서 김옥성 기수가 후미권에서 전개를 하다가 결승선 진입 지점에서 바깥으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두 마리 마필에 방해를 주고 또 김옥성 기수가 강력하게 마지막 끝걸음을 끌어냈는데 초반에 벌어진 선행권 마필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아마도 진로 변경을 하지 않고 곱게 경주로를 직선주로를 타고 올라왔다라면 2착 이상도 가능한 그런 막판 끝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김옥성 기수가 기승정지 3위를 먹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조성건 기수가 다른 36조의 마필을 먼저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원래는 조성건 기수가 이 마필을 부산에서 올라와서 꾸준히 호흡을 맞췄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지난주부터 강한 훈련을 소화를 했는데요. 자, 외주로를 월요일 날 외주로 펜스 쪽에 붙여가지고 강하게 놔주는데 이 마필 자체가 별다른 추진 없이도 아주 스스로 물고 뛰려는 상당히 발스임 자체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직전 경주에는 초반에 좀 후미권으로 밀려있지만 조성건 기수가 이번 주에 금화제우스를 기승을 할 겁니다. 아마 직접 조교를 했기 때문에 자 54조의 금화제우스 발주만 매끄럽게 나와준다라면 직전의 마지막 라스트 탄력을 보여줬던 만큼 국산 6등급 느린 경주에서 종반 멋진 걸음으로 한번 입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31조 국산 6등급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작년도 12월에 데뷔전에 나섰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마필이 워낙 좋다. 기본기가 있고 싹수가 좋다. 자, 그러면서 새벽 조교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에서는 첫 입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직전 경주에는 많은 인기 몰이솔에 1월 달에 졸전을 펼치면서 착순권에 불도 키지를 못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제가 그렇게 강하게 노리지는 못한 이유가 주로 훈련을 제대로 시행을 하지를 못했고 마체가 상당히 무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데뷔 전에 보여준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았는데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직전 경주 이후 외부 휴양을 돌아온 이후에 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자, 갔다 온 이후에 훈련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지난주부터 서서히 강약 조절을 충분히 했고요. 자, 월요일 날은 소속조 마필인데요. 국산 6등급 화이어 드림이라는 마필을 외주로 해서 병합훈련을 했는데 내측에서는 관리사가 이 마중물을 꾹 잡고 자, 외측에서는 화이어 드림 아주 강한 채찍을 대면서까지 쫓아가 보지만은 이 마중물을 쫓아가기가 상당히 버거운 걸음, 즉 훈련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자, 직전에는 약간의 골막기가 있어서 전혀 훈련 강도를 높이지 못하다가 이번에는 지난주부터 서서히 끌어올렸고 또한 병합훈련 시 직전 이상의 걸음이다. 자, 이 녀석은 고가의 마필이기도 하고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상위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31조의 마중물 직전 경주 12마리 뛰면서 11등 거의 꼴찌에 머물렀지만 분명 이번에는 직전 11등의 석패를 만회해 나설 수 있을 만큼의 훈련 강도를 끌어올린 만큼 반드시 노려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국산 6등급 마필 하나 더 살펴봅니다. 29조의 클레이 슛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녀석도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자, 직전 경주에 제가 현장에서 한번 놓고 때렸습니다. 11번 게이트에서 조제루 기수. 자, 외곽에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최선을 다했고 직선주로 결승선 200m 지점에서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밀었는데 뭐라고 할까요? 좀 끝걸음 부족을 보이면서 착순권에만 만족을 했던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골마겸 여파가 상당히 많아서 전혀 훈련 강도를 높이지를 못하고 가볍게 속보와 약한 구보로 컨디션 조절만 했었던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골마겸 여파에서 조금 회복세를 보이면서 훈련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고요. 자, 이번에는 소속조 마필인 상위군 국산 5등급 일렉트릭 크롬이라는 마필과 자, 실전과 같이 아주 병합훈련을 강하게 하는데요. 내주로에서 승부조교로 무장을 했고 자, 오히려 국산 5등급 일렉트릭 크롬을 앞서 나가는 그런 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국산 6등급 어느 경주 편성을 만나도 훈련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승부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29조의 국산 6등급 클레이숏 반드시 안고 가셔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국산 5등급으로 올라갑니다. 47조의 아워캣이라는 국산 5등급 마필. 체격 조건이 430kg. 이 녀석은 20번을 뛰면서 우승 1번, 2착 2번. 이 마필은 그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1월달 1000m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빠르게 선두권에 붙여서 직선주로 200m에서 외측 급사행을 하면서 다시 틀어잡고 올라왔지만 결국은 아쉽게 3착. 또한 직전 경주는 1200m 경주 거리를 늘려나와서 하만식 기수가 선입전개 속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끝걸음 부족을 보이면서 5착. 자, 이번엔 47조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지 작년 8월 달에 처음 기승을 해봤던 하정훈 기수가 직접 고삐를 틀어잡고 훈련을 했습니다. 자, 워낙 체격 조건이 적기 때문에 좀 감량 기수가 기승을 한다라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도 하정훈 기수가 일요일부터 주로 훈련을 실시를 하면서 자, 소속조 마필입니다. 국산 5분 라우프라는 마필. 이 라우프라는 마필은 그렇게 능력 마필이 아니고 좀 부진형 마필인데 자, 그 녀석이 병합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국산 5등급 라우프가 쫓아오지 못합니다. 시종 쫓아오지도 못하고 자, 여유롭게 앞서 나가는 걸음이라면 또한 하정훈 기수의 감량 4kg. 자, 요번에 온 그 신예기 기수들 중에서 김도준 기수, 하정훈 기수 이런 기수들이 있는데 이 하정훈 기수는 25살이나 먹어가지고 최근에 기승수를 보면 좀 날카로운 모습은 없습니다. 아직은 기승 횟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매몰차게 몰아내 준다라면 충분히 기승 자세는 좋은 만큼 충분히 입상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고 이 아워캣이라는 마필은 순발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체격 조건이 좀 적은 반면에 순발력을 갖추고 있고 이번 주 국산 5등급 단거리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 있지만 하정훈 기수의 감량 2점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준다라면 최근 입상 실패에 만회를 나설 수 있는 47조의 아워캣이 되겠습니다. 자, 국산 5등급 마필입니다. 24조의 나이스 가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녀석은 정말 저한테 징그러울 정도로 사대가 안 맞는 마필. 뭐 사대로 경마를 하는 거는 아닌데요. 자, 마필의 분명 능력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480kg짜리의 덩치는 상당히 좋고 항상 새벽 훈련 시 걸음을 보면은 덩치에 맞게 주폭감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단점이라면 직선 구간에서 내측으로 기대려는 악벽기가 있습니다. 그것만 분명 잘 악벽기만 순치만 된다면 분명 띄워주는 마필이고 국산 5등급 정도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힘이 좋은 마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 녀석은 작년도죠. 작년 4월 달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1400m에서 신영철 기수가 첫 우승을 한 이후에 5등급에 올라와 가지고 항상 뒤에서 놀다 끝납니다. 자, 직전 경주에도 제가 한번 강하게 노렸는데 또한 직선주로 1400에서 안으로 기대고 생쇼를 하고 마지막 추임력도 끌어내지를 못하고 아주 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관리사가 아주 강한 훈련을 했는데요. 매번 이 마필은 내주로에서 좀 강한 훈련을 소화를 했습니다만도 이번에는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기 순치 위주로 하지 않느냐. 자, 이번에는 외주로에서 펜스 쪽에 가까이 붙여가지고 아주 강하게 몰아내는데요. 아주 힘 좋은 주폭과 함께 파워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히려 이번 주 국산 5등급 1700m에 앞두고 있는데요. 자, 곱게 어차피 스타트 능력이 느리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전개입니다. 하지만 직선주로에서 내측만 파고들지 않고 외측조로, 즉 직선주로 외측 구간을 한번 선택을 해서 아마도 송재철 기수가 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송재철 기수와 여러 번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만약에 송재철 기수가 이 방송을 본다라면 내측으로 고집을 하지 말고 외측 주로를 고집을 해서 한번 타고 올라온다면 분명 뒷걸음은 살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국산 5등급 느린 경주 1700m에서 한번 종반 역전극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훈련 변화를 줬고 상당히 훈련 시 파워감은 좋은 24조 국산 5등급 나이스 가이. 제발 내측으로 말고 직선주로 외측을 고집해서 한번 오랜만에 순위 이상까지 노려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산 4등급으로 올라갑니다. 41조의 싱그러운 봄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녀석은 나올 때마다 항상 인기마죠. 직전 경주에는 페로비치가 기수가 기승을 했고 4번 게이트에서 좀 유난히 다른 때에 비해서 초반 스타트가 늦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종 최후미 전개 레이팅 점수가 높아서 뭐 빼먹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종 후미권 전개에서 마지막 300m 페로비치 기수가 별다른 추진 다른 때에 비해서 추진력도 조금 약했다고 보여지고 있고 결승선 직선 구간에서 채찍을 딱 2대 댔습니다. 인기마가. 또한 그러면서 마지막 100m 지점에서 앞서 나가던 14번 발원진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박병현 기수가 약간씩 진로를 내측으로 들어가자 서서히 안쪽으로 밀리면서 마지막 50m 결승선 50m를 남겨놓고 거의 샌드위치성으로 결국은 페로비치가 포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서 또 잡고만 들어오면서 자 12마리 뛰면서 아마 거의 14마리 뛰면서 12등인가 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그때 막히지 않고 정상적인 추진이었다라면은 5착 이상까지는 하고도 남을 수 있는 탄력이었습니다. 자, 초반 순발력도 갖추고 있고 직선주로 끝걸음도 갖추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훈련자를 바꿨습니다. 지난주부터 조성곤 기수가 훈련자를 바꿨고 일요일부터 강하게 놔줬는데 자 일요일부터 아주 조성곤 기수가 정성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월요일날 내주로를 아주 강하게 숯보로 놔주는데 직전보다는 좀 더 높았던 고개도 내려갔고 상당히 좀 낮게 깔리는 주법을 보이면서 내주로 뒷직선까지 길게 소화를 했고 분명 직전보다는 힘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녀석은 항상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편성을 불문하고 상대를 불문하고 조성건 기수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만큼 분명 직전 입상 실패 만회를 위해서 아마 최선 승부를 던질 것이다. 분명
새벽 훈련 시 걸음은 그냥 입상권 한 자리도 찍어낼 수 있을 정도의 파워감은 충만한 41조의 국산 4등급 싱그러운 봄이 되겠습니다. 자, 국산 3등급으로 올라갑니다. 23조의 국산 3등급 햇빛나라는 마필입니다. 요것도 이 녀석도 사실은 항상 좀 불안합니다. 아주 원사이드하게 경주에서 이기는 걸음이 없고 항상 이길 만큼만 그렇게 뛰는 마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직전 경주에는 정정희 기수가 게이트가 상당히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200m 초반에 선행권 마필들이 상당히 발이 빨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주로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따라오는 전개의 마지막 결승선 200m에서 자,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선행권 마필들을 다 따라잡고 우승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 마필이 지난달 2월 28일 1800m의 국산 3등급 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자, 그때 당시 전산 발매 중지로 인해서 경마가 취소가 됐던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은 매번 관리사 패턴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자, 관리사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좀 관리사는 등치가 있고 기수보다는 좀 당연히 체중은 더 나가겠죠. 연일 강하게 몰아도 시원한 맛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추천을 드릴 때도 새벽 조교 시 아주 시원시원 걸음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게 아주 어필을 해드리지는 못했었는데, 자, 월요일날 정정희 기수가 내주로를 아주 강하게 몰아내는데요. 예전에는 관리사가 시종 밀면서 이 주로 훈련을 하던 마필이 이번엔 정정희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는데, 자, 별다른 추진 없이도 상당히 목스힘도 부드럽고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발뻗음도 상당히 부드러워진 모습 속에서 최근 제가 한 두세 달, 한 세네 달 그 사이 동안에 이렇게 발걸음이 경쾌해 본 적은 처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23조의 햇빛나. 이 녀석이 급변한 직전 경준 1200m에서 우승을 했고 상승세의 걸음은 맞습니다만도 분명 스피드와 탄력은 최근보다는 한결 좀 더 경쾌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경주거리를 늘려서 나옵니다. 자, 국산 3등급 1400m의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분명 초반부터 직전 1200 정정희 기수가 기승수를 보였다시피 곱게 힘한 배를 하면서 자, 레이스를 펼친 이후에 직선주로에서 마지막 한 발을 멋지게 써준다라면은 직전 우승의 걸음을 한번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분명 새벽 훈련 시 걸음은 살아있다. 23조의 국산 3등급 햇빛나가 되겠습니다. 자, 국산 3등급 마필 33조의 국산 3등급 AP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이 녀석은 직전 경주 1400m 거리를 늘려 나와서 송재철 기수가 강하게 자, 선두권 말모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직선주로 마지막 또한 200m에서 강하게 또 치고 올라왔던 마필이 되겠는데요. 자, 하지만은 마지막 결정력 한 발이 딱 부족했습니다. 자, 이착 마필과 큰 착차 없이 아쉽게 3착에 머물렀던 마필이 되겠는데요. 이 녀석은 초반 순발력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직선주로 막강한 뚝심 여력이 저는 더 좋은 마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전을 여러 번 경험한 마필답게 상당히 투지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에도 지난주부터 아주 송재철 기수가 아주 빡빡 갈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송재철 기수한테 정말 실망감을 많이 느꼈는데 28조의 룰스 쌍승식으로 때리면서 막권을 틀리고 말았습니다만도 자, 이번에도 지난주 룰스처럼 아주 강한 훈련을 하면서 외주로를 지난주부터 열심히 돌렸고요. 3월 20일 구경주에서 이번 주 20일 날 구경주 1200m의 거리를 줄여 나옵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녀석은 앞장과 뒷장, 즉 순발력, 종반 끝걸음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직전 경주의 경주력, 즉 직전 1400에서 보여준 경주력만 놓고 따진다면 이번에 줄어든 1200m에서든 언제든 통할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겠냐. 또한 새벽 훈련도 상당히 실전과 같이 강하게 몰아내면서 걸음은 좋은 만큼 33조의 국산 3등급 AP스타, 자, 무조건 노림수를 두시고 꼭 배팅권에 넣고 가셔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외산 마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산 마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산 4등급 35조의 트리플 샤이닝. 자, 이 녀석은 마체가 440kg짜리 마필. 또한 데뷔 이후 5번을 뛰면서 2착 1번. 직전 경주는 1400m에서 초반에 강력하게 최범현 기수가 선입전개 속에 최선을 다했지만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아쉽게 3착에 머물고 말았던 마필입니다.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상당히 갖추고 있고 실전을 거듭하면서 걸음은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체격 조건이 조금 적은 게 아쉬움이 남는 마필인 440kg짜리 마필. 자, 하지만은 지난주부터 아주 최범현 기수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직전 1400m의 아쉬움, 즉 3착의 아쉬움을 만회 나서기 위해서 아주 지난주부터 강한 훈련을 무장을 하면서 승부 의지까지 높였고요. 자, 월요일 날 6조 마필입니다. 외산 2등급 안양 라이언. 자, 이 녀석 상당히 근성이 좋은 마필인데요. 자, 그 녀석을 외측에 임기현 기수가 기승을 했고 내측에서는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해서 트리플 샤이닝을 강하게 몰고 올라가는데, 자, 직선주로에서도 상위군 마필한테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또한 3코너를 돌아서 뒷직선까지 길게 소화를 하면서까지도 외산 2등급 안양 라이언한테 지지 않는 걸음이라면, 자, 외산 4등급 경주에서는 무조건 통해야 될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자, 월요일날 새벽 조교를 관찰을 했는데요. 상당히 파워감은, 체격은 적지만 파워감은 직전 이상으로 좋아진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번 주 외산 4등급 경주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35조의 트리플 샤이닝이 되겠습니다. 자, 외산 3등급 마필 하나 살펴봅니다. 33조의 진격의 거장. 자, 이 녀석은 작년도에 입상을 하고 약간의 공백기가 좀 길어졌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서 올 1월 달에 오랜 공백을 두고 출전을 해서 아쉽게 3착. 또 직전 경주 2월 달에 출전을 해서 초반 선두권 공략에 나섰지만 아쉽게 또 한 번 3착. 상당히 체격 조건도 좋고요. 실전을 거듭하면서 걸음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직전엔 다카하시 기수가 초반에 너무 서두르지 않았느냐. 오히려 좀 곱게 참고 탔다라면은 충분히 입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졌는데, 최근에 다카하시 기수가 겨울철에 상당히 고전을 했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조성건 기수로 지난주부터 훈련자를 바꿨습니다. 자, 월요일날 소속조 마필 국산 3등급 그랑블루죠. 상당히 발이 빠르고 직전에 1400m에서 많은 인기몰이 속에 좀 입상에 실패를 했지만, 자, 그 녀석을 내측에서 붙여놓고 직선 구간에서 조성건 기수가 외측에서 약간 밀면서 채찍을 대자 이 그랑블루를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투지감까지 보였고, 뒷직선에서는 여유 있게 그랑블루가 이기겠지 하면서까지도 새벽 훈련을 관찰을 했는데 뒷직선까지도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자, 조성건 기수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고 분명 체격 조건도 좋고 주포감도 좋고 국산 3등급 그랑블루한테 지지 않는 근성이라면 이번 주에 토요경마입니다. 토요일 8경주 1200m인데 거리를 줄여 나왔고 초반 순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몇몇 마필들이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도 있고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도 있는데 거기에 딱 한 마리 마필이 바로 9조의 신조대엽이 출전을 합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은 9조의 신조대엽입니다. 하지만 신조대엽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난주 약한 외산 3등급 경주를 포기를 하고 여기를 나오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 이번 주 현장에서 강력하게 인기를 모을 9조의 신조대엽을 상대로 조성건 기수. 신조대엽 하면 콧대를 꺾어버리면 속이 다 시원하겠습니다. 자, 33조의 외산 3등급 진격의 거장. 레이스 전개는 분명 앞선 전개가 유리하고 또한 분명 새벽훈련 시 걸음은 직전 이상이고 경주 거리까지 줄여나온 1200에서는 분명 통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외산 2등급으로 올라갑니다. 이번 주는 34조 마필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리네요. 외산 3등급, 외산 2등급 33조의 홀리데이 펀치. 작년 11월 달부터 이 녀석이 최근 3번의 경주입니다. 11월, 12월, 1월. 자, 1700, 1800m에서 앞에도 가서 다 붙여보고 또 페려비치 기수가 뒤에서 추입도 해보고 하지만 매번 결정력 부족으로 3착만 연달아서 3번째입니다. 자, 이 마필은 왜 결정력이 부족할까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동안은 조금 훈련 양과 강도가 좀 약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자, 원래 이 녀석이 지난주에 제가 출전을 할 줄 알았습니다. 아주 훈련을 정말 승부조교입니다. 승부조교. 페로비치 기수가 이번 주 기승정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주로 훈련을 많이 해놓은 마필이 있기 때문에 2주를 유예를 했습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자, 그러면서 또한 33주의 홀리데이 펀치를 공을 들였는데요. 지난주부터 외주로를 2바퀴씩 탑니다. 대부분 이 마필은 속보, 약한 구보, 강구보 정도로 하고 마방으로 들어가는 마필이었는데, 자, 지난주 월요일 날 깜짝 놀랄 정도로 벌써 일주일 전입니다만도 제가 빨간 체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워낙 훈련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연일 외주로를 2바퀴씩 돌립니다. 아주 무슨 한 2300m 뛸 것처럼. 자, 그만큼 승부 의지를 높였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 페로비치 기수가 외주로 펜스 쪽에 붙여서 뒷직선까지 가는데도 뒷직선에서도 지치는 기색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페로비치 기수의 특유의 승부 패턴의 훈련을 소화를 했고, 자, 이번 주 외산 2등급 경주 1800m에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인기마가 몇몇 있겠지만은 24조 마이티잼이 있기는 하지만은, 자, 오히려 분명 24조의 마이티잼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상승세의 걸음을 깰 녀석은 바로 34조의 홀리데이 펀치뿐이 없지 않겠느냐. 자, 현장에서 워낙 또 보여준 게 많고 최근 경주에서 입상에 실패는 하고 있지만은 꾸준히 제 걸음을 다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도, 자, 워낙 훈련량과 강도를 올린 만큼 33조의 홀리데이 펀치 무조건 노림수를 두셔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3월 3주차 강백호가 새벽 조교로 추천한 마필들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주에 펼쳐지는 1등급 핸디캡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3월 20일 일요일 제11경주 마지막으로 펼쳐지네요. 1등급 1200m입니다. 자, 원래는 대부분 1등급 경주가 핸디캡 경주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1200m 별정 비용 방식으로 1등급 경주가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1700m 현장에서 한라 7조 아름다운 동행 승급전의 마필, 거기에 선행력을 나섰던 23조의 한라 축제, 이 두 마리 마필이 입상을 하면서 11배 정도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한라 축제의 아름다운 동행을 1착, 3착으로 잡아놓고 그 배당도 적다고 더 높은 배당을 노리다가 적중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총 13마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좀 이변의 소지도 있겠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워낙 센 놈 2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총 13마리 마필 중에서 8조의 삼정불패, 또한 9조의 다이샨 놀부만세, 26조의 터프인은 걸음이 다 나왔고, 29조의 담양축제 역시도 추입으로 이 녀석이 올라올 정도라면은 경주는 빠르게 끝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최근에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31조의 크린업조이 레이팅 점수가 113점, 상당히 제일 높은 마필 중에 하나고요. 자, 33조의 비세정상 직전 경주 출전했을 때 강백호의 새벽 조교 추천 마필이었고, 젠터러리는 마방에 이사를 가서 별 볼 일은 없고, 36조의 페르시아 왕자 역시도 최근 경주에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하고 국내산 포위평 마필인 40조의 미래 왕자도
거리가 줄어든 만큼 최선을 다할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45조의 파랑주의보 선행을 나가면 더 띄워주는 마필이고, 이번에는 감량 이점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도 하정훈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꼬맹이 기수를 믿고 때릴 수가 있는 마필이냐. 하지만 순발력은 좋다. 현장에서 아마도 45조의 파랑주의보가 선행력을 이끌어 나간다라면 바로 이어서 33조의 젠터널이, 거기에 8조 삼정불패, 이런 마필들이 빠르게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다이샨, 외곽에서 무빙력을 띄울 비세정상이라든지 크린업조의 미래용, 이런 마필들이 빠르게 선우미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31조의 크린업 조이가 직전 1800m에서 여유롭게 우승에 성공한 걸음을 놓고 본다라면 아마도 현장에서 31조 크린업 조이가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리게 되겠고요. 다시 한번 조성원 기수가 새벽훈련으로 칼을 갈고 있는 33조의 비세정상 역시도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종반 끝걸음을 갖추고 있는 만큼 31조의 크린업 조이, 33조의 비세정상, 아마도 깜빡이 막권으로 배당판이 형성이 되겠고, 만약 이변이 나와준다라면 직전에 걸음의 변화를 보인 구조의 다이샨이라든지 또 선행 이후에 버틸 수가 있는 13조의 45조의 파랑주의보, 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 유예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 40조의 미래왕자 정도가 인기마의 틈새를 노리긴 하겠습니다만도 인기마 두 마리 31조 크린업 조이와 33조 비세정상이 좀 더 강한 마필인 만큼 아마도 인기마 허점을 파고들기는 쉽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최종적으로 한번 마무리 훈련까지 제가 판단을 해서 또 돌아오는 강백호의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히 풀어드리겠고요. 자, 1200인 만큼 게이트 확정도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마무리 조교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현장에서 배팅을 하시기 쉽게 강백호가 3월 20일 10일 경주 1등급 1200m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드려서 배팅을 하시기 쉽게 배팅 마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주차 강백호가 준비한 새벽조교 추천 마필과 1등급 경주 편성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강백호의 새벽조교 추천 마필들이 좀 많은 입상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최종 마무리 훈련까지 판단을 점검을 한 이후에 돌아오는 경마방송,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마 팬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 팬 여러분, 지금까지 고배당 새벽조교의 강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